이상한 나라의 토깽 미스터리. 자, 여러분, 토깽이가 왔어. 우리 지난 편 뭐였어? 종조 임금님과 정약용 선생님의 슬픈 브로맨스였는데, 거기서 우리 정조 임금님이 독살설이냐 아니냐, 내가 그거 맞냐고 물어봤잖아. 여러분은 정조 독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알려줘. 간다. 명탐정 토깽.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가 즉위식에서 던진 이 첫마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 그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부터 니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만든 사람들 내가 싹 찾아다가,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정조는 그러지 않았다고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한번 보자.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게 만든 그 참혹한 비극을 딛고 왕이 된 남자. 그는 자신이 왜 왕이어야 하는지를 피로써 증명하려 했던 사람이야. 정조가 다스리던 조선은 눈부셨어. 규장각에는 학문이 꼽히고 수원 화성은 신도시의 모델이 되었지. 하지만 그 빛이 찬란할수록 정조가 짊어진 그림자는 더 깊게 드리워졌어. 왕은 밤마다 잠들지를 못했어. 자신이 겪은 비극의 원인인 벽파 권신들이 바로 눈앞에서 웃으며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으니까. 알지? 준아! 정조의 비밀편지 어찰첩을 본 적 있어? 벽파의 수장 심환지에게 보낸 수백 통의 편지. 거기엔 비밀리에 처리하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은밀한 지시가 가득해.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정조가 정치를 아주 영리하게 했다고들 해.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이건 왕의 고독이야.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어서 적과 손을 잡고 그리고 적을 죽여야 했던 그 지독한 고독 말이야. 그는 믿을 사람이 없었어. 심지어 자신의 친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지. 정조의 궁궐은 거대한 늪이었어. 늪 속에서 왕은 홀로 서서 언제 자신을 덮을지 모르는 적들을 응시하며 밤을 보낸 거야. 그 영화도 있잖아, 영린. 알아? 현빈 나오는 거? 1800년 6월 정조는 49살이었어. 49세. 한창 국정 책임을 져야 할 나이였지. 그런데 갑자기 왕의 몸에 이상한 게 생겨. 등에 난 종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한 거야. 당시 왕의 종기는 의례적인 질병이었지만 정조의 종기는 달랐어. 기록을 보면 종기의 크기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왕의 기억이 급속도로 쇠약해졌다는 대목이 나와. 진짜? 궁궐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저건 하늘이 내린 병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병이다. 왕이 아프다는 소식에 가장 기뻐한 건 누구였을까? 그들은 정조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이미 왕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어. 바로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한 벽파 세력들이지. 이제 왕의 침전에는 탕약 냄새가 짙어지기 시작해. 하지만 그 탕약이 왕을 살리는 약이었는지 아니면 왕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오직 그날 밤 왕과 탕약을 들인 내간만이 알겠지. 이제 시작이야. 왕의 몸속으로 검은 탕약이 흘러가는 순간 조선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이 뒤틀리기 시작했어. 그날 밤 정조의 친전인 영춘허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 1800년 6월 28일 왕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다는 소식에 궁궐은 발칵 뒤집혔지. 그런데 말이야, 이상한 점이 있어. 왕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정작 왕을 모셔야 할 상궁과 내관들이 침전 밖으로 모두 쫓겨났다는 거야.
기록에 따르면 단 한 사람, 심환지가 추천한 어이와 정순 왕후가 보낸 몇몇 인물들만이 왕의 곁을 지켰어. 상상해봐. 왕의 침전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야. 그런데 왕의 생사가 오가는 그 긴박한 시간에 오직 왕의 적들과 가까운 이들만이 왕의 마지막을 독점했다?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지. 왕이 마신 것은 약인가 독인가? 정조가 마신 탕약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말이 다 달라. 어떤 기록은 종기를 삭히기 위한 강한 성분의 약이었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정신을 잃게 만드는 마취제 성분이 포함되었다고 해. 당시 정조는 종기 치료를 위해 연훈방이라는 치료법을 썼거든. 약재를 데워 그 연기를 종기에 쏘이게 하는 방식인데, 이게 문제가 많았어. 연기를 너무 많이 쏘이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 왕은 기력이 다한 상태였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독한 연기를 쏘이고 또 독한 탕약을 마시게 했다? 이건 치료일까 아니면 서서히 왕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합법적인 살인이었을까? 자, 여기서 사실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갈게. 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는 종기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연기를 쏘이는 치료를 병행했다. 그러나 사학계에서는 이 처방이 정조의 체력과 병세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강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처방이었을 가능성을 제기. 특히 정조 사후 어이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 보통 왕이 죽으면 왕 치료하던 의사 같이 죽는 거 아니야? 그 시절에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야? 책임 왜 안 졌어? 그럼 의사들 잘못이 아니었나 본데? 정순 왕후의 그림자. 왕이 쓰러져 있는 그 시간, 침전 밖에서는 정순 왕후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 왕이 숨이 넘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벽파 세력들을 불러 모아 전국을 어떻게 장악할지, 세도 정치를 어떻게 시작할지 판을 짜고 있었어. 마치 왕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야. 그녀는 정조와는 정반대편에 있었던 여인이었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영조의 계비였으니까. 아, 그래. 아, 새할머니였어? 아, 정조는 왕이 된 후 그녀를 예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녀를 경계했어. 그 여인이 왕이 죽어가는 그 침전 밖에서 조선의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정조에게는 자신의 개혁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고통이었을 거야. 얼마나 고생했는데 있지. 정조는 마지막 순간에 탕약을 뱉어냈다는 야담이 있어. 이것은 약이 아니다. 왕의 의식은 흐려져 가고 밖에서는 새로운 권력의 발소리가 들려와. 정조는 자신의 눈앞에서 촛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약용 어디 갔어? 정약용 저기 멀리 떨어져가지고 울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왜 둘은 떨어져가지고. 자신의 아들 순조가 안게 될 그 무거운 옥자를 떠올렸을까? 아니면 자신이 세운 규장각의 책들이 불타 없어질 미래를 예감했을까? 불탔어? 그래? 그럴 것까진 없잖아? 정조의 탕약은 단순히 약이 아니었어. 그건 조선의 역사를 뒤바꿀 검은 편지였지. 이제 왕의 숨은 점점 가늘어지고 침전 안의 공기는 멈췄어. 왕이 눈을 감는 그 순간 조선의 시계는 멈췄고 누군가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이제 왕은 죽었어. 그런데 이상하지? 왕이 죽은 날 밤 정순 왕후의 거처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해.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밤. 여기서 사실 체크 한번 해보자. 기록의 주작가 정조 사후, 정조 사후 순조 즉위 직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면서 조정은 벽파 중심으로 재편되었어. 이 과정에서 정조의 개혁을 지지했던 시파 세력은 숙청되었고, 그래서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당하잖아. 정조의 죽음에 대한 공식 기록들 또한 권력의 입맛에 맞게 편집 축소되었던 의혹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제기되어 사실. 정약용 18년 동안 책 썼어. 정조의 유언이 어린 순조를 잘 보필하라. 하지만 왕은 알고 있었어. 자신이 죽고 나면 순조는 꼭두각시가 될 거라고. 자신의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그의 마지막 유언은 말이 아니었어. 그가 마지막으로 마시지 않고 뱉어낸 그 탕약 한 사발, 그것이 그가 남긴 진짜 유언이었지. 나는 죽지만 이 죽음의 진실은 반드시 남을 것이다. 정조. 탕약 줬던 사람들 벌 받았겠지? 그가 죽고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정조의 독살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이건 정조가 억울해서가 아니야. 조선의 희망이 무참히 짓밟혔던 그 순간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진실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지. 자, 토깽 미스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사도세자, 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토깽 미스터리 다음 이야기, 사도세자의 죽음. 여러분, 다음 이야기 보고 싶어? 그러면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알지? 구독해!